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의료 공백 사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의사단체 대표들은 오늘 비상회의를 열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사단체, 하지만 대통령실은 애초에 필요했던 건 3,000명 규모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첫 소식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사 대표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 시도 의사회의 대표들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운 지 엿새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무기로 파견된 의료정원 결사반대! 비대위와 대표자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 재논의, 원점 재검토가 저희 대한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2,000명 직원은 의대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의 의료비 증가라는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료계 전체가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친 대표자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강대강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히려 2,000명 확대안도 여러 여건을 감안해 규모를 줄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충원은 원래 이제 필요했던 것은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의료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공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17개 지역구에서 친명계 의원들을 대부분 단수 공천했고 비명계 의원 지역구는 친명계 인사와 경선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후보 측의 경선 과정을 공개했는데 또다시 현역 의원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17곳에 현역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다수 포함됐고 김환규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심사 대상 21곳 중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4곳은 모두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던가 아니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가. 다만 비명계 의원을 뺀 채 여론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던 업체를 경선 조사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공천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19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만으로 진행된 경선 집계 전 과정을 후보 측에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의 DNA 기반이 공정이라면 민주당 공천 DNA는 오직 명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정우택 의원이 윤갑근 전 고검장을, 이종배 의원이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꺾는 등 현역 의원 5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서울 양천갑에선 현역 의원과 영입인재 간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 강세가 또다시 확인된 건 감점 규정을 극복한 거라고 공관위는 설명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눈과 비가 내리면서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결국 숨지고 허리까지 내린 눈 때문에 등산객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도로 경계석에 부딪힌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미끄러집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한참을 더 밀려갑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대전시 복용동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장면입니다. 40대 운전자는 도로 위로 날아가 크게 다쳤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오토바이 앞부분은 부서져 나갔고 길엔 배달 상자가 남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영상 확보해서 조사 중입니다. 블랙박스요. 나머지는 저희가 좀 자세하게 또 조사해봐야죠.
눈밭을 헤치는 구조대원은 숨이 턱에 찼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찼고 한 발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 삽든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전진합니다. 어제 저녁 6시 48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 근처 선자령에서 등산객 11명이 길을 잃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내려오질 못하신 거잖아요. 구조대원분들이 올라가셔서 조했고요. 사투에 가까운 수색 끝에 신고 약 2시간 만에 11명 모두 무사히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쯤엔 강원 영월군 3층 건물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집에 살던 5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화상을 입었습니다. 3층 여인숙에 있던 3명은 구조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후보가 포기하지 않으면서 조기에 승부를 끝내려던 트럼프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니키 헤일리 후보가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곳 출신인 그는 2차례 주지사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트럼프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3번의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트럼프는 여기서 끝내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hat is really something. This was a little sooner than we anticipated. It was an even bigger win than we anticipated. And 막대한 소송 비용에 시달리는 터라 빨리 본선 후보로 확정돼야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일리는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2배 가까이 났던 격차도 꽤 줄였습니다. I said earlier this week that no matter what happens in South Carolina, I would continue to run for president. I'm a woman of my word. 남은 경선에서 헤일리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트럼프의 낙마에 대비하고 차기 주자로서 입지도 다지기 위해 버티는 거란 해석입니다. 게다가 지난달엔 트럼프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승부를 확정짓고 본선 준비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트럼프 캠프는 실망감을 안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떠나게 됐습니다. 컬럼비아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됐습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어 러시아를 규탄했고 일부 정상들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찾아 연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적군이 10km 이상 후퇴했다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요 국가 인사들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은 어제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유럽연합 정상이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미카엘 대성당 앞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As part of our agreement, we're committing over $3 billion of critical military and financial support to Ukraine in 2024. 회의 후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전쟁이 계속되는 한 G7의 지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돕는 이들에게 추가 제재를 하겠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탄도미사일 거래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서를 내고 푸틴의 러시아가 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러시아의 범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곳곳에선 우크라이나 지지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10km 이상 후퇴했다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불법 사채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기보단 파괴해버리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 옆에는 성자,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16년간 무료 상담으로 사채 피해자 약 2천여 명을 살린 그의 마지막 상담을 최강일 PD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19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허름한 사무실. 한 30대 남성이 중년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금이 없으니까 이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요. 네. 추가 지급된 금액이죠. 네. 돌려받아야 또. 네. 사채에 덫에 걸려 지옥 같은 삶을 이어오던 남성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인사소송 해가지고 네. 반환 청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죠? 네. 남성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 지난 2022년 9월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나오고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A씨는 사채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부당 이자를 지불한 금액이 한 5억이 좀 넘더라고요.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름 뒤 다시 1,000만 원으로 갚아야 하는 전형적인 불법 사채였습니다. 기한에 빚을 갚지 못한 남성에게 사채업자는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100만 원이 모자르면 그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또 다른 200만 원짜리 일수를 또 쓰게 되는 거죠. 사채를.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사채업자의 방문이 이어지고 가족이 받는 협박 전화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돈 빌려준 사채업자인데요. 나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 네가 나왔잖아, 분이. 사채업자들은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고 빚은 이제 5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채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관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에요. 결국은 선생님 경찰서 신고뿐이 없고요. 뭐 수사관님들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요. 조사가 바로바로 되질 않았었죠. 마지막으로 남성이 찾은 곳은 비영리재단 민생연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송태경 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관건은 이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 거였거든요. 뭐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법정 이자를 안 넘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좀 막막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상담을 좀 받으면서 다행히 길을 좀 얻은 것 같아서. 네. 송 처장은 16년간 민생연대에서 홀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사채의 늪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일을 한 것은 정치 영역이 민생을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은데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 송 처장은 원래 국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보 정치인들과 상가 임대차법 등 다양한 민생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송 처장은 불법 사채의 피해를 두 눈으로 보고 정치를 떠나 사채 피해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1,000명은 넘겠죠. 대부분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가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냥 하지 뭐. 16년을 월 50에서 100만 원 수준의 활동비로 버텨왔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피해자들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심지어 부담금 몇 천만 원 돌려받아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처지를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료로 그냥 여기 일체 비용은 이제 후원금으로 충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자신이 도울 수 있었던 이들보다 떠나보낸 이들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상담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서 저분은 상담 전화가 왔어요.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울었어요. 잠시 후에 통화하자. 전화가 끊겼죠. 그분이 전화가 없었고요. 며칠 지나서 이제 남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실종됐다고. 북한 강변에서 시선을 발견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어린아이 엄마 애꿎게 삶을 마감할 일이 없었을 건데 내가 전화 한 통만 했었으면 그게 내내 걸리죠. 많이 울기도 했어요. 송 처장이 그간 도운 사채 피해자들은 약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송 처장에 대해 경향신문의 칼럼에서 송 처장을 진정한 진보라고 언급했습니다. 너무 나로서는 그 당시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그 양반을 봤을 때가. 자기 거는 완전히 하나도 안 챙겨보이고 아주 비난한 그런 게 역력히 그 방 자체의 모습에서도 보이고 뭐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그 피해자들이 상담하러 와서 상담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거를 헌신적으로 하는 문제. 이런 태도가 나로서는 극히 놀랐습니다. 난 지금까지도 그 양반 말고는 별로 그런 형의 인물을 본 적이 없는데요. 몇몇 피해자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계산된 파일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 정리된 자료가 다 취합이 됐잖아요. 이제 그걸 딱 받아들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길이 보인 것 같았어요. 그 송태경 씨가 시키는 대로 하고부터 그 사람들이 꽁무니를 다 내렸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민생연대는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후원금이 끊겼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린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40대의 사체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뛰어든 송태경 처장은 어느덧 6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며 본인에겐 적지 않은 빚도 남았습니다. 뭔가 사무장님 네? 혹시 우리 가족은 선물 같은 거? 우리 가족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무장님은 계속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심지어 기본적인 사람이 살기 위한 생계도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그런 경영상의 이유로 민생연대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음 달 해산 총회를 앞두고 송 처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 삶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는 노년이 됐다는 거. 이게 조금 섭섭하죠. 이게 조금 섭섭하고 우리 사회 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JTBC 최강일입니다. 꾸준히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수 김범수 씨를 뉴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정규 앨범 예, 맞아요. 9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시대가 좀 많이 변해서 묵직한 정규 앨범, 피지컬 앨범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좀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사실 됐어요. 맞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 활동했던 시절에 그 시절의 어떤 툴과 모습들을 가지고 저는 계속 좀 이어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또 저를 좋아해 주셨던 팬분들이 계속 또 제 음악을 또 향유할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앨범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9집의 주제이자 타이틀곡명이 네. 여행입니다. 20년 전 인터뷰에서 네. 제 나이에 들려줄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라고 해서 사실 전 이 타이틀곡이 이 나이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야,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잊고 있었던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그거랑 또 연결해 주시니까 꼭 들어왔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삶을 여행에 비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긴 시간 고군분투하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겪은 저의 얘기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함께 해줬던 고마운 분들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또 걸어 나가야 할 내 또 앞으로의 여행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좀 담겨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저 그거 들으면서 나는 내 여행은 어땠지라는 생각에 잠겼거든요. 김범수 씨는 어떤 여행을 떠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25년 동안 걸어온 시간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던 저의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날은 정말 뜻하지도 않게 너무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바다에서 평안하게 진짜 활동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뭐 사실 거의 대다수 풍랑과 파도 일고 예. 뭐 비바람 네. 치면 맞고 그 험한 바닷속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좌초하지 않고 잘 왔다라고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김범수 씨가 스스로 칭찬하게 만든 시간이 담겨 있는 곡 저희가 한번 청해 들어봐도 될까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내 어제는 고민 끝에 내 사랑을 품에 안은 채로 조용한 밤과 그 다음 낮에다가 이름을 써두고서 떠나 그래 이젠 떠나야만 하는데 굳어진 마음은 자신이 없대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그래 언젠가는 사실 남들이 대중들이 봤을 때는 김범수 씨의 그럼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고군분투했던 시간들. 네네. 왜냐면 김나박이의 김범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보컬이라 꼽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 노래를 들으면 아 이렇게 걸어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특히 이제 좀 목이 좀 한번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가수 인생 최대의 또 좀 고비를 맞았던 순간들이고 무대 트라우마나 이제 목소리의 그 컨디션 회복 이런 것들 하는데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다시 무대 내가 예전처럼 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무대의 소중함, 노래의 소중함, 내 노래를 듣는 리스너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수식어로 제가 언급드렸는데 김나박이 얘기하실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이러시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그 수식어가 오히려 좀 짓눌렀다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부담이 많이 되셨구나. 네, 좀 감사하죠, 사실. 일단 먼저는 감사한 거고. 하지만 제가 스스로에게 그 왕관을 받아서 씌우는 순간 이제 그게 무게가 되더라고요. 감사 인사 드리고 내려놓고 떠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 근데 그게 또 제 맘대로 되나요? 제가 벗고 싶다고 벗어지나요? 그렇죠. 그 시간도 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내려놓는데. 그럼 김나박이 대신 뭐 나박이 김으로 하면 좀 뒤로 가시면 편할까요? 어떨까요? 그것도 약간 어떠세요? 신선한데요? 네, 너무 앞에 계시니까 부담스러운 게 아닐까 싶어서 네네. 많이 두 번째 정도 낙임박이라든지 이러면 좀 부담이 덜 하실까 고려해봐 주세요. 네. 근데 제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줄까요? 김범수 씨가 오피셜로 하면 왠지 그렇게 불러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거 괜찮은 생각이에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김나박이를 유지하는 것과 골드 버튼을 받는 것. 저는 당연히 골드 버튼이죠. 아 그래요? 그럼 골드 버튼 대 이번 여행이란 이 곡이 사랑받는 것. 요건 좀 어렵죠. 야, 요거는 예상치 못하지만 역시 명 앵컷입니다. 이거는 포기 못하겠는데요. 저는 이 앨범이 진짜 오래 남는 곡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100만의 기쁨은 한 3달밖에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생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택하겠습니다. 역시 가수. 김범수 씨에게도 발라드란 어떤 의미일까? 사실 저에게 발라드는 그렇게 큰 무게와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라드만 하고 싶은 가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보컬리스트라는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보컬리스트. 네. 어떤 노래든 좋은 노래가 있으면 제가 그 노래를 제 것으로 만들어서 불러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제 가수로서 무대에 딱 50년 서는 게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네. 데뷔 25주년 딱 이제 반환점 돌고 네.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반환점을 딱 도는 그 순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는 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젊기도 했고요, 정말. 네. 목표 지향적인 인기, 돈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만 보고 이렇게 왔다는 생각.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좀 저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는 느긋하게 주위도 좀 돌아보고 함께 해줬던 그런 팬분들에 대한 감사도 더 많이 전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층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25년 더 멋진 보컬리스트로 멋진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